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2025년 새해는 잘 시작하셨는지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뱀의 해를 맞아서 뱀사와 만나는 글자 몇 개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같은 발음을 가진 사, 실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실사의 탄생과 개념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실사와 만나는 글자 10개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엄선한 사자성어 하나를 통해서 배움의 맛을 더할 거예요. 실사는 지난번에 쇼츠로 세로 실경, 가로 실위가 만나서 경위가 되었다고 설명드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혹시 안 보셨으면 간단히 보고 오시면 됩니다. 쇼츠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실사는 실타래를 본뜬 상형 문자예요. 우선 실로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연관된 동작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갈까요? 우선 실로 직물, 천을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사가 들어간 글자들은 실로 꿰매거나 만들어진 천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로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실로 무언가를 묶을 수 있겠죠. 묶는다는 의미는 마무리하거나 또는 고정시킬 수 있다는 의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로 줄을 만들 수가 있어서 엮은 줄이 되기도 하고요. 이 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된 뜻을 갖기도 합니다. 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글자로 탄생했는데 대부분 실사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10개를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 꼭 하시고요. 중간에 영상 보시면서 좋으실 때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실사와 만나는 글자는 물줄기 경입니다.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것 같죠. 이 글자 자체로도 세로로 된 실을 뜻합니다. 여기에 실사가 합쳐져서 세로실이 되는데 이 실을 우리말로 날줄이라고 불러요. 날줄. 그래서 이 글자의 이름은 바로 날줄경입니다. 날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낳는다, 어미가 낳는다는 뜻에서 날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글자는 지구의 세로선, 경도에 쓰이고 있고 세로로 뚫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책, 서적의 의미로 파생되어 성경, 불경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사와 만나는 글자는 가죽위입니다. 여기에 실사가 이렇게 붙게 되면 실로 가죽을 가로로 꿰매는 뜻을 가진 씨위라는 글자가 되는데요. 아까 경은 세로실이라고 했죠. 이 글자 위는 세로실인 날줄 사이를 가로로 왔다 갔다 하는 시줄 위라고 합니다. 시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로실인 날줄이 낳은 씨라서 시줄이겠죠. 이 글자 지구의 가로선 위도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과 위가 만나서 경위가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실사와 만나는 글자는 네모를 뜻하는 모방입니다. 모방은 넓적한 네모를 뜻하는데요. 이게 실사와 만났으니 실이 네모로 변하는 걸 의미하죠. 실로 옷감을 짜는 일을 뜻하는 글자인데 우리말로 길쌈방이라고 합니다. 길쌈은 옷을 깃고 짜는 우리말이에요. 깃고 짠다. 그래서 길쌈. 길쌈방은 다음에 나올 직과 합쳐져서 실로 천을 짜는 방직, 그리고 성질이 다른 섬유실을 섞어 짜는 혼방, 이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실사와 만나는 글자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이 글자는 우리말로 찰흙치라고 하는데요. 단독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소리 음은 명령을 뜻하고요. 창과는 무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군대의 명령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뭉쳐지겠죠. 그래서 뭉쳐진다는 뜻을 의미해요. 아주 미세한 것들이 뭉쳐진 뜻인 거죠. 이게 실사와 만나서 실이 뭉쳐서 얽힌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옷감을 짠다는 뜻의 짤직이에요. 위에 나온 방과 합쳐져서 방직, 이렇게 해서 방직 공장 할 때 쓰는 방직, 모직 등에 쓰고요. 그리고 조직적이다 할 때 조직에도 씁니다. 다섯 번째로 실사와 만나는 글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겨울동입니다. 겨울동은 갑골문에서 끝에 매듭을 묶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뜻은 마친다, 끝나다라는 의미였는데 1년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에 쓰이면서 마친다는 글자가 더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실사를 붙여줍니다. 바느질을 다 하고 매듭 짓는다는 의미가 돼서 지금은 끝낸다는 뜻의 마칠 종이 된 거예요. 종료, 종말, 그리고 종점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6번째로 실사와 만나는 글자는 길할 길입니다. 길몽처럼 좋다는 뜻이죠. 이게 원래는 무기를 보관함에 잘 담아놓은 모양이랍니다. 그게 운수가 좋다라는 뜻이 되었어요. 여기에 실사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무기를 담은 그릇을 매듭을 지어서 잘 묶어두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 맺을 결이라고 합니다. 방금 나온 마칠 종과 합쳐져서 종결, 결과, 결말 등에 쓰입니다. 그런데 맺는다는 뜻은 마친다는 뜻도 있지만 뭉친다는 뜻도 가지죠. 그래서 단결할 때 쓰고요. 결혼하다 할 때 씁니다. 삼국지에 도원결의도 있네요. 7번째로 실사와 만나는 글자는 무척 어려운 글자인데요. 우선 잘 보세요. 어렵지만 잘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부추구가 있습니다. 정구지라고도 부르는 부추랍니다. 복잡하게 변해도 뜻은 부추예요. 이게 부추섬이라는 글자인데 이 앞에 실사가 붙어서 더 복잡해 보입니다. 실과 부추는 어떤가요? 근데 가늘죠. 그래서 이 글자 이름이 바로 가늘섬입니다. 섬세하다 할 때 쓰고요. 가늘고 보드라운 손을 말하는 섬섬옥수에 쓰고 있죠. 8번째로 실사와 만나는 글자, 자주 나왔던 새추입니다. 새추는 새의 옆모습을 나타낸 글자고요. 이렇게 실사와 만나면 새를 잡는 그물의 뜻이 되는데요. 이 사진처럼 새를 잡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래에서 그물을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바로 이렇게 묶는 뜻을 가지는데요. 이렇게 묶는 걸 우리말로 별이라고 합니다. 그물의 위쪽 코를 꿰는 줄인데 당기거나 풀면서 그물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별이에요. 이 글자를 우리는 별이유라고 부릅니다. 아까 나왔던 가늘섬과 만나서 가는 것들을 그물처럼 모아놓은, 묶어놓은 섬 위에 쓰고요. 이게 묶는다는 뜻이라서 고정한다는 뜻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유지하다 할 때도 쓰고 있답니다. 이제 9번째 만나는 글자는 밭전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밭전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정수리 신이라는 글자인데 이건 어린아이 머리를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잘 보시면 머리에 가마가 보이죠? 여기에 실사가 이렇게 붙어요.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얇은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바로 가늘새예요. 아까 나온 가늘섬과 붙어서 섬세하다에 쓰고 있고요. 세세하다, 자세하다, 상세하다 정말 많이 쓰고 있는 한자랍니다. 이제 10번째로 실사와 만나는 글자는 샘물을 뜻하는 샘천입니다. 이건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모습을 본뜬 상형자예요. 글자의 변천을 보시면 대략 이렇습니다. 이게 실사와 만났으니 물이 줄처럼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글자 가느다란 줄, 줄선이라고 부릅니다. 빗줄기를 뜻하는 광선, 선이 없는 무선, 그리고 선이 얽혀서 복잡한 혼선 등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글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요. 이런 글자가 있어요. 실사와 거물현이라는 글자가 만나 이것도 같은 뜻을 가진 줄현이라는 글자가 되는데요. 거물현은 실사와 형제지간입니다. 잘 보시면 실사를 거꾸로 놓으면 거물현이에요. 똑같이 실이라는 뜻을 가졌던 글자인데 이게 파생되어서 바뀌었죠. 그럼 줄선과 줄현은 뭐가 다르냐? 선은 기다란 줄이고요. 현은 끝이 묶인 줄입니다. 화살에 묶인 줄을 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악기에 쓰이는 줄을 뜻합니다. 현악기, 관현 이런 데 말이죠. 이렇게 실과 관련된 10개의 글자를 알아봤고요. 제가 오늘 사자성어로 선택한 글자는 바로 가늘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자성어는 간세지배예요. 줄여서 간세배라고도 쓰는데 지금은 간신배로 더 많이 쓰고 있죠. 간사한 짓을 하는 나쁜 무리들을 일컫는데 간단히 줄이면 간신무리인 겁니다. 간사할 간, 가늘새 이러면 간사하게 줏대없다는 뜻이 되고 갈지 여기서는 무엇의의 뜻이죠. 그리고 무리배, 모모한 무리 이렇게 됩니다. 즉 간사하게 나불거리는 무리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기울어갔던 나라들은 대부분 간세 지배의 모함과 비방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나라가 태평할 때는 충신이 많고요. 나라가 불안할 때는 간신이 넘쳐나는 법입니다. 올바른 눈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간세지배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실사가 붙은 글자들을 함께 알아봤고요. 간세지배라는 성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